기자주 만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피프티 멤버 이 키나 그리고 전홍준 대표의 인터뷰 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키나 어트랙트와 분쟁을 벌이다 결국은 사과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드디어 11월 처음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미니 앨범 더 피프티로 데뷔 후 딱 1년 만이거든요. 사실 이 업계 내에서 1년 만에 정산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데뷔는 4명이 했죠. 그런데 키나가 정산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정산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키나가 이제 빌보드 시상식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홍준 대표는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K-팝 앨범을 사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위에 소속사 대표 이름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분들이 메인 프로듀서니까요. 즉 이런 시상식에 참가 자격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빌보드 측에서 참석 여부를 묻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는 불참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전 대표님 인터뷰한 지 오래됐다.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라는 댓글이 꽤 있어서 왜 불참하게 됐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전 대표는요 그렇게 언론 인터뷰에 잘 나서는 편이 아닙니다. 30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도 사실 피프티 사태 이전에 과연 여러분 중에서 전홍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저도 안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통화가 잦은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피프티 사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풀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소속 직원들 역시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이 더 많은 목소리를 냈던 거였죠. 그런데 이번 빌보드 시상식에는 전홍준 대표가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상식 비대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동 전쟁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런 여파로 대면으로 여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열렸던 MTV 시상식 역시 결국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키나는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참석을 하느냐? 프라이빗 파티에 가게 됩니다. 오는 16일 미국 LA로 출국을 하는데 톱 듀오 그룹 부문과 톱 글로벌 K-팝송 부문에 이미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6일에 출국을 해서 18일 열리는 이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을 해서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어트랙트 USA의 COO를 맡고 있는 넥스트 출신 이 김세왕 COO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트랙트 직원 1명, 총 3명이 이 시상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그렇죠. 예.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을 해요. 네네. 전날 프라이빗 파티를 하는데 네. 언론에 노출 안 돼요, 당연히. 네네. 그래서 빌보드 측에서 마련한 포토존에서 아마 사진을 찍을 것 같고, 네. 그래서 LA에서 하고, 네. 그래서 18일 날 키나하고 어트랙트 USA COO인 김세왕하고 네네. 저희 회사 회사 스텝 1명하고 3명이 참석을 할 거예요. 대표님은 왜 참석 안 하시고요? 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감독 좀 하지 뭐. 그다음에 3명이 들어가는데 원래 나보고 들어가려는데 네. 프라이빗 파티에 뭐 내가 가면 뭐해. 그래서 이제 우리 스텝 경험 삼아서 들여보내고 네. 영어를 다 하니까 네네. 그래서 세왕이가 또 영어 완벽하게 하니까 네. 세왕이가 통역 겸 CEO 겸 해서 이제 들어가서 네. 이 교류를 하는 거지. 음악적인 네네. 교류나 비즈니스 교류를 하고 네. 오는데 이제 그거는 오픈되는 거 아니래요. 네네. 언론에 사진도 네. 못 찍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진 찍고 들어가고 프라이빗 파티하고 끝. 그다음에 19일 날 그 시상식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거기서 시상이 될지 노미네이트 된 걸로 만족을 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히. 자, 들어보셨죠? 결과적으로 키나와 김세왕 CEO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이 김세왕 CEO는요, 지금 미국에서 음악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전문, 이런 자문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트랙트 USA CEO를 맡고 있으니까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김세왕 CEO가 주도적으로 하겠죠. 결과적으로
김세왕 CEO가 직접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이 향후 사업 얘기를 풀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키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과연 이 빌보드에서 키나의 무대를 볼 수 있을지. 노미네이트만으로 사실 대단합니다. 후보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퍼포먼스, 수상까지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키나는 4인조에서 지금 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 퍼포먼스 관련된 전홍준 대표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 빌보드 측에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파티를 참석한다니까 아, 네네.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네. 계속 접촉 중인데 네. 빌보드 측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뭐를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퍼포먼스는 못할 것 같아. 네네. 시상을 하든 못하든 간에 맞아요. 쉽지 않죠. 지금 혼자 있는데. 혼자니까. 네네. 혼자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걸 아니까 퍼포먼스를 준비하라는 말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네. 사실 참 들으면서도 안타깝죠. 피프티 하면은 지난 1년간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신인 그룹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K-팝의 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무대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나머지 멤버들이 스스로 복을 찾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나가 미국을 가고 여기 현지에서 포토월에 사진을 찍거든요. 그 내부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그럴 수는 없대요. 이게 말 그대로 프라이빗 파티니까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앞에 포토월이 설치되니까 여기서 함께 사진을 찍은 키나 그리고 이제 김세왕 CEO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키나의 정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키나의 정산 규모는 수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멤버들이 해결할 돈, 직접비 30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는 거죠. 그동안의 총 투자비 보면은 직접비 30억, 33억 원의 간접비, 17억 원의 예비비, 이 중에서 멤버들이 갚아야 될 돈은 얼마라고요? 30억 원입니다. 근데 이 30억 원이 큐피드 이 노래 단 한 곡의 음원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수익금은 이번에 키나에게 정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피프티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활동을 못했죠. 정산 구조 등을 문제를 삼았는데 그 후 이들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활동을 중단하던 6월 이전까지 활동만으로도 그 수익만으로도 직접비의 대부분이 상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키나에게 정산이 됐다. 즉 수익이 나면은 그들에게 정산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걸 주장을 했죠? 그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이런 구조들에 가면은 이 정산 구조에서는 우리가 정산받을 돈이 없다. 엉뚱한 곳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키나가 돈을 받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정산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키나가 받으면 나머지 3명도 받아야 되는데 왜 3명은 못 받냐 궁금해지실 텐데 일단 어트랙트가 계약 해지를 3명, 이 멤버, 아란, 시오, 세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돈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익이 나면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확히 따져보면은 피프티는 9월까지는 정산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9월까지만 해도 30억 직접비가 전부 다 상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월에 상환이 끝나고 10월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멤버 3인에게는 10월 말에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해지 전 10월 수익에 대해서는 3명 역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받을까요? 이거는 여러 변호인들과 주변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멤버 3인에게는 위약금 그리고 위약벌의 문제가 생긴 거죠. 즉, 그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프티 멤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활동이 불가능했죠. 그로 인해서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결국 어트랙트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멤버 3인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어트랙트가 우리가 이만큼의 피해를 입었어요 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혹시라도 가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걸어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저들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의 가압류를 걸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어트랙트에서 정산해 줄 돈 역시 결국은 어트랙트가 받아야 되는 돈 안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기 때문에 정산을 해줄 필요가 없다. 정산해줄 금액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멤버 3인이 키나도 받았지 않냐? 정산금을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위약금, 위약벌 정말로 우리의 잘못인지는 본안 소송에서 따질 문제지 아직까지는 우리의 잘못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10월치 정산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약금, 위약벌 내용에 포함해서 이 경우 모든 법적 분쟁, 이게 아마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트랙트에서는 멤버들한테 이만큼 너희 때문에 손해를 받았으니까 위약금, 위약벌 돌려줘 하고 멤버들은 정산됐다며 그 정산금 줘 라고 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가린 후에 그 후에 서로 상계하고 줄 돈이 있으면 주고 받을 돈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키나의 정산보다 현재까지 제일 큰 건 뭘까요? 키나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포함이 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나요? 멤버 4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키나는 이 위약금과 위약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키나 역시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어트랙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키나에게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우리와 다시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 지으면은 멤버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냐?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부 세력에 휘둘렸으니까. 이게 어트랙트의 입장이었고 실제로 키나가 돌아오니까 키나에게는 이 엄청난 금액의 위약벌과 위약금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키나는 마지막까지 이 3인을 설득해서 함께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키나는 이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과 위약벌로부터는 자유로워졌고 오히려 11월 처음으로 정산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인 같은 경우는 이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다퉈서 최종적으로 잘못이 인정돼야지 갚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이런 큰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그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써야 되죠. 변호사 비용은 나갈 수밖에 없고 키나가 받은 정산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